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혜.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드디어 3주간의 예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서바이벌 규칙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와운의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으로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서 팀별 매매가 진행되는데요. 네, 각 팀은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왔습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자동 진출합니다. 승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네, 예선 끝까지 팀워크를 보여준 팀이 좋은 결과를 냈을 텐데요. 어떤 팀이 승리를 차지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이벤트 게시판 들어오셔서 어떤 팀이 예선전에서 우승할 것 같은지 흑팀이다, 백팀이다 남겨주시면요. 네, 추첨을 통해 감사한 마음 가득 담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과가 공개되면 이벤트도 마감됩니다. 서둘러 주시고 유튜브로도 각 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흑백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흑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전태진입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 우리 전태진 대표님 인사 소개하기 전에 한숨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막 들려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소감 한마디 여쭤보고 인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결국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하셨고, 근데 결국에 어쨌든 결과는 나온 거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팀이 이겼을지 백팀이 이겼을지 아직 모르니까요. 네, 누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그래요. 다들 우승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쉬웠던 순간 혹시 있으세요? 이게 중간에 개별적으로 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매매를 올바른 타이밍에 못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그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처음 말씀드릴 때 복귀를 하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렇게 다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초반에 상당히 그 복귀를 잘했었는데 욕심이 한번 딱 생기고 나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욕심이 그래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은 심리전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흑팀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믿고 보는 파트너 신았습니다. 네, 믿고 보는 파트너 우리 신학수 대표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이제 대회가 예선이 끝났습니다. 흑팀으로서 흑팀과 함께한 우리 신학수 대표의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좀 아쉽죠. 그렇지만 뭐 다음에 대회는 끝나면 아쉽죠. 네, 다음에 잘했던 또 못했던. 하면은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근데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백팀이 잘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잘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흑팀이 졌을 거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너무 뭐 아까 너무 그렇게 커밍아웃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얘기해요. 흑팀이 이길지 백팀이 이길지 아직 공개를. 그래요? 저희도 저도 아직 몰라가지고. 네, 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나는 그래서 우리가 적구나. 네, 적구나라고 생각하죠. 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얼굴색이 흑빛이다. 흑팀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어쨌든 아직 발표가 안 된 그렇죠. 거죠? 잘했던 못했던 아직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어서 백팀입니다. 백팀은 뭔가 박윤희 대표님이 계셔서 그런지 화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백팀의 홍일점 네. 박윤진 대표입니다. 네, 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이렇게 숟가락 한번 얹었을 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이번 수익률 대회 팀전으로 저희가 처음 해봤거든요. 사실은 재미있으셨나요? 팀을 믿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불꽃 야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거를 야구가 아니라 주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요. 네. 뭔가 흑팀의 소감과는 좀 차별화가 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백팀입니다.
전태진 대표님을 놀리는 건 아니지만 네. 욕심을 잘 통제했습니다. 아, 욕심을 한중입니다. 잘하셨다. 네. 아, 그래요. 우리 한중현 대표의 소감은 욕심을 잘 통제를 했다. 네,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욕심 통제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쉬운 거 하나도 없었고요. 진짜 전략의 싸움이었는데 저 한중인 대표님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략 기가 막혔어요. 이거 하셨으면 요번 수익률 대의 묘미였습니다. 예선전의 묘미였고요. 본선간보도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잠시 후에 어떤 팀이 올라갈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본선으로 착륙을 하실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웃으면서 출발했지만 사실 오늘 웃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시장이 쇼크 수준의 하락이 있었던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신학수 대표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3.81%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빠졌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23% 하락을 하는 하락 마감으로 양시장이 마쳤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네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시장은 네, 복합 리스크에 흔들린 심리 장세다. 복합 리스크에 흔들린 심리 장세다. 아, 그래요. 복합 리스크.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 심리적 부분에 동요를 한 것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동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정도 매도를 했냐면 2조 3천억. 네. 네. 거기다가 코스닥도 3천억 넘었죠. 네. 그다음에 선물도 지금 그 끝날 때는 한 1조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6천억 정도 돼 있는데요. 전체적 부분을 보면은 거의 3, 4조 막 이렇게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실제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버텨준 그런 장세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버텨줘서 네. 4,000포인트를 지킨 그런 상황이고 그 불안한 복합 리스크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환율 급등한 것과 그다음에 그 환율 급등에 대한 외환 당국의 개입 시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 약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이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는 연준 인사들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다음 주 이제 11월 말에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금리 결정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좀 우량주 그리고 네. 낙폭과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최근 환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환율 수혜 업종을 좀 선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싹 다 받아내는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3조 2천억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정도가 나오고 기관도 거의 1조에 가깝게 9천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개인들이 오늘 받아냈다는 것은 결국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최저점이다 혹은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일 텐데요. 네, 그렇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을 좀 많이 받아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전부터 투자를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이렇게 100포인트씩 등락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에 잘 투자하신 분도 있지만 또 부담스럽게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3조라는 이 커다란 돈을 누가 샀느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봐요. 네.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주가가 내려오니까 받아내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쪽 부분을 다 받아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학운동 시즌2다. 시즌2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던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죠.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보이셨다. 오늘 보면 시장의 복합 리스크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이 복합 리스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다양한 리스크들 중에서 신학수 대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뼈가 아팠을까요? 저는 환율 급등보다는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후퇴된 거. 그러니까 경제 금리 지표가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탁탁 들어왔으면 불확실성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예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좀 부담이 있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의 네모다 오늘 시장 관전평을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박윤진 대표의 네모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윤진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거짓말의 주체가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환율과 시장 중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환율과 시장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야, 그래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나름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환율을 보고 우리 시장을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을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환율이 계속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원화가 약세가 나오면 계속 매도가 나가는 이런 네. 시그널인데 지금 보면 계속 엇박자로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환율이 막 급등하는 날 우리 시장이 급등해요. 외국인들도 매수하고요. 그런데 환율이 오늘도 한 10원 가까이 내렸고요. 이런 날 외국인들 같이 매도가 나가고요. 요즘에 굉장히 뭔가 변화가 왔는데 도대체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환율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누군가는 뭔가 어디서 좀 예전 같지 않은 흐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맞는데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진원지를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피로감이 상당히 있었죠. 뭐 8월부터 9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급등장이 나왔는데 그때 환율도 같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런 적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이게 밸런스가 분명히 무너져 있긴 한데 시장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저는 좀 하고자 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공개 방송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준다고 했으니까 뭐 공개 방송대로 기대를 해볼 텐데 네.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누구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그 박윤진 대표가 그냥 생각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시장에 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말로 이 외환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꾼들이 있고요. 정말 투기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투기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투기 세력들이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느냐 이런 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외환 시장에 지금 투기꾼들이 더 많다. 그래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박윤진 대표는 향후 네. 이 어떤 이런 분위기, 향후의 전망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향후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우리 11월 4일 날 고점이 4,226.75. 여러분들 이 코스피 고점이 그래요, 지금.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일주일 전인데 제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찬물을 껴서 죄송하지만 2025년에 최고점은 여기가 될 것 같다. 11월 4일 날. 그래서 그러면 뭐 시장이 무너지는 거냐 이렇게보다는 고점을 2025년의 고점이 4,226.75로 끝나도 우리는 서운해하면 안 된다. 그럼요. 많이 이거는 올랐는데.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됐던 2025년이에요.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우리 증시에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지금 시계를 일주일 돌려서 박민 대표 당신 아직도 4,226.75가 2025년에 고점으로 보느냐? 저는 여전히 고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12월 말까지 아직 시장이 꽤 남았는데 네.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폭락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박스권이다. 당분간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라는 거는요. 에너지를 응집하고 응축하고 네. 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에너지가 모아졌다면 언제 터뜨릴까요? 2026년에 또 정초에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런 것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드리고 정말 거짓말을 하는 주체가 정말 뭐 하는 주체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도 심도 있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박윤진 대표님, 지금 같은 분위기 오늘 3조가 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지금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그래요.
안타깝게도 현금을 많이 챙기지 못하신 투자자님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기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바라다가 이걸 매수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 똑같은 얘기했던 것도 반복된 얘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뭐 추가 매수할 단가를 조절할 어떤 자금이 없고 현금이 없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바꾸지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뭐죠? 시간이라 그랬죠.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2월 중순까지는 보자. 힘들더라도 시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무기라고 보고요. 시간은 우리 편이란 얘기죠. 네, 시간만 여러분들이 좀 근데 시간에 대해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용 매매를 하시든지 네.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신용 매매는 하지 않고 레버리지 매매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악소리도 못 나고 오늘 같은 날을 맞이했잖아요. 또 어제는 그 급등장이었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시간을 좀 여러분들 좀 강태공을 낭단 마음으로 12월 중순까지는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전태진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생각보다 아팠다. 생각보다 아팠다. 아플 거라고는 예상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아팠다는 네, 말씀이시죠?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으나 생각보다 더 깊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매일 미국 증시를 늦게까지 보는데 어제 미증시 보신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새벽에 주무시다가 깼다가 보신 분들은 잠 못 주무셨을 텐데 어제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기술주에서 굉장히 약세가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말 그대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증시가 하락했던 원인을 좀 보게 되면 결국 그러니까 셧다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셧다운 종료는 호재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지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로 인해서 그 미국의 경기 우려가 나오는 게 4분기 GDP가 약 2%포인트가 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꺾이니까 AI 버블론도 다시금 부각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셧다운 우려 때문에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미증시 약세를 불러일으켰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연준 인사들은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추후에 이제부터 그 경제 지표,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면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미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예상은 다들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증시 힘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환율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의 금리 스프레드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구두 개입을 한다라고 해서 환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구두 개입으로 금리가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약세를 보였고 다만 중간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 나왔던 거는 한미 팩트시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증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하고 숏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그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를 부각시켰는데 지금 팔란티어가 어제 6% 빠지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3% 넘게 빠지고 네.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등보다는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3조 2천억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금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략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조정 시는 기회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전제 조건은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자금이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셨어야 됐을 거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 역시도 AI 버블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과열권은 인정하지만 버블로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참여자들, 미증시를 포함해서 우리 증시가 참여자들이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버블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 우리 전태진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오늘 지금 미선물 지수를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월요일 날 밀렸다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전략 후강이 나오길 바랄 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포트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견디셔야 되는 게 맞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가는 게 맞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모든 종목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네.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싹 다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시장 보면서 다시 포트를 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저는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은 이후에는 손바뀜이 일어난다든지 시장의 체질이 좀 변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뭐 정말 다양한 섹터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특히 AI를 중심으로 시장을 쭉 이끌어왔던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오늘 같은 큰 폭의 하락이 있은 이후에 우리 시장이 좀 체질이 변할까요? 지금 AI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AI 거품론이 다시 물론 사후 약방론일 수도 있습니다. 빠지니까 AI 거품론이 나오는 건지 AI 거품론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미증시만 보더라도 사실은 다우보다는 나스닥 쪽에 훨씬 더 큰 폭의 조정이 있다. 그러면 AI 거품론 쪽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어떻게 예측을 하실까요? 손바뀜이 있고 체질이 좀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AI가 트렌드가 되는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결국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는 뭐 AI라는 것도 어떤 혁신 산업이고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버블론에 대한 인식은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지면 마땅한 요소를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이유라고 해봐야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은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악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명분은 지금 AI 버블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결국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고요. 그래요. 다만 어제 미증시가 그 헬스케어 쪽은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흐름이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미증시를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앞서 전태진 대표가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인즉슨 현금을 갖고 계시고 다시 재진입을 하신다면 역시 AI 반도체 쪽으로 진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반도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만약에 다운된다, 하방으로 간다 그러면요. 그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네.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한중현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한중현 대표의 생각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은 릴리장이다. 오늘 시장은 릴리장이다. 네. 그래요.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세 분께서 한 분이라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세 분 다 나쁜 얘기만 하셔서 네. 그냥 오늘은 그냥 드라이하게 뭐 일라이 릴리가 수요일 날 이제 ABL 바이오에게 선물을 줬는데 네. 그 선물이 끝이 아니었죠. 오늘 또 이번엔 지분 투자를 하겠다. 그 이슈까지 나오면서 수목금 사흘 동안 이제 릴리가 우리 한국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뿌렸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만 또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목금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당장의 시장 조정보다는 반도체 9월, 10월 반도체 날아가는 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이 이제서야 좀 선물을 받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시장 뭐 빠졌다 어쩐다 이런 걸 보시면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순환매의 한 종류였겠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는 쭉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실까요?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뭐 날씨가 추워지면 제약바이오가 세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네.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적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네. 금리가 동결되고 그럼 제약바이오에 쏠리던 이 관심도 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그럼 제약바이오가 올랐던 게 단순히 유동성 때문에 올랐냐? 그런 건 아니죠. 일라이 릴리가 콕 찍어서 해줬기 때문에 릴리가 찍어줬네? 그러면 다른 빅파마들이 다른 종목들 찍어주면 그것도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파이프라인 발표될 거 뭐 있어? 그거 다 솔팅해봐. 걔네들이 하필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더라고요. 걔네들이 다 날아간 거지 유동성 때문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 지금 그럼 갑자기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 제약바이오 빠집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좋습니다. 앞서 전태진 대표께 드렸던 질문인데요.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 손바뀜이라든지 체질이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할 코스피는 3% 넘게 4% 가까이 빠지고 네. 있고요. 뭐 결국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4%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시장의 체질 변화나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한중현 대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좀 변화가 체질이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거와 무관하게 기존에 힘이 좋았던 이쪽 섹터들이 쭉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변할지 아닐지는 알 수는 미래 없죠. 일이니까 모르죠. 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질이 바뀌었습니까? 오늘까지 해서 오늘까지는 바뀐 것 같진 않아요.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MC님께서 여쭤보신 게 제약바이오 좀 갈까요? 라고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 이유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다 모른다고 하시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제가 맞지요. 알 수가 모른다고- 없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도 네. 그거지만 왜 모른다고 말씀드렸냐면 네.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오르는데 IT 쪽에서 큰 거래량이 터지고 올랐으면 이건 손바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IT 9월, 10월 2달 동안 오르고 오늘 하루 빠진 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진짜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이 아니라면 이건 손바뀜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얘네 쉬는 동안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오른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좀 고민해봐야 될 거는 그럼 만약에 IT가 다시 올라주면 제약바이오가 버틸 수 있겠느냐. 근데 IT 오르는데 제약바이오 오른다. 그럼 이제 코스피 5천 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으나 지금은 IT 빠진 걸 보지 마시고 제약바이오 그동안 엄청나게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가 이제서야 상단이 열리고 얘네들조차 이제 올랐다라고 여기서 박수를 쳐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 네. 오늘 같은 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장 그리고 요 한 주간의 장 이런 장들 종합적으로 쭉 봤었을 때 우리 한중현 대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오늘이 이제 예선전인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세요. 제발 좀 사세요. 60만 원일 땐 사고 싶은데 50만 원일 땐 사기 싫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주식하지 마시고요. 사세요. 역시나 하이닉스로. 사실 지금 시장은 시황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종목이 시황인 장이고 그럼 그 종목의 주인공 종목이 뭐냐? SK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가 5% 오르면 주식 5% 오르고 5% 빠지면 5%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사고 싶고 내릴 때는 안 사고 싶고 그런 분들은 사실 주식하시면 안 되죠. 있다면 내가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하고 계시다면 100% 수익 난 게 90%로 빠진 정도잖아요. 완전 최고점에서 몰빵을 하신 거야 뭐 견디셔야겠지만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큰 수익이 났다가 조금 까졌을 뿐인데 여기서 이제 도망가실 생각이시라면 그냥 빨리 도망가시라. 근데 그런 거 한중현 아니시라면 대표님 같은 게 그래요. 같은 의견 같은 제가 의견이세요? 정리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100%에서 90% 빠졌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10%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 왜? 있죠.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8% 정도 빠졌잖아요. 네. 그게 아까운 거죠. 그 수익률도. 그렇다면 챙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번 더 밀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때 다시 매수를 한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AI라는 쪽에 트렌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아까 말씀하신 게 릴리장 말씀하셔가지고 일라이 릴리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릴리장 뭐 있나 검색했더니 탁구 선수 이름 나와가지고 재밌는 이슈가 있나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네. 일라이 릴리가 찝어줘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간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술 수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K바이오가 기술 수출 관련해서 지금 2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몇 종목밖에 안 돼요.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2조 원을 목전에 두고 지금 기술 수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뭐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전체를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련된 언급된 종목들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요. 채팅창이 네. 딱 분열이 딱 됐습니다. 동의하시는 분과 한중현 대표 주식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볼게요. 한중현 대표는 좀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묶고 지금 이럴 때 나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 O, 아니다 X로 가보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 기간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꽤, 12월 말까지. 꽤 중기네요. 그러니까 단기가 뭐 아니네요.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연말까지는 사실 중기라고 보지 않거든요. 뭘로 보세요? 저는 그것도 짧다고 봐요. 짧다고 보세요? 네, 저는 연말까지도 짧다고 보는데 어찌되었던 연말까지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1, 2등주 네. 지금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난 사실 많이 조정받았다고 하기도 좀 저는 많이 그것도 기준이 다른데 이거 네, 채팅창에서 지금 저한테 계속 힘을 주시고 계셔갖고 네,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많이 조정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서 우리 전태진 대표 10% 빠진 것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봐야 된다. O 아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X로 가보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O X. 그래요. 우리 박유진 대표는 지난 시간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좀 옵션 만기 좀 보고 너무 서두르지 말자 말씀드렸던 것 같고 하이닉스 올해 여러분들 연간봉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하이닉스 연간봉을 보면요, 이 고가가 271.48%예요. 네. 꽤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 그러니까 저는 하이닉스가 연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만 일단 여기 이 12월까지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한 그러니까 저는 이거 X를 한 이유는 내년을 바라보면 O예요. 내년을 바라보면 O지만 올해 안에 내가 하이닉스로 12월 말까지 내가 큰 승부를 보고 큰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좀 낮추자. 그냥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냥 내린다는 게 아니라 올해 여기서 사서 수익이 크게 나겠지라기보다는요. 내년을 바라보면 사시고 올해 안에 내가 큰 수익을 내겠다 하이닉스로 그거는 좀 제한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또 의견 있으면 들어보고 없으면 네, 하나 더 기술적인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당장 월요일 날 사면 수익 납니까? 에 대해 그렇게도 그냥 짧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요즘 시장이 네, 그렇다 보니.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추세, 빅 추세를 그리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한번 좀 도망을 가도 되느냐? 처음으로 그 차트가 21선이 이탈할 때가 와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다음 주 월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 하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때 그렇게 공포감의 매물이 나올 때가 그때가 이제 기회일 수도 있겠다. 공포에 살아.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월요일에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기술적으로 딱 걸려 있어요.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미선물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밀렸다가 전략 후각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저는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왜냐면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기가 계속 시장에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될 게 연준 인사들이 원론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표들 못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표들이 잘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다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이런 흐름들이 이제 미국장이 익숙하신 좀 어리신 분들, MZ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장이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테슬라가 하루에 8%, 10%씩 오르고 내리는 거를 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이 지금 한국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2030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40, 50 이상 분들은 아니 무슨 하이닉스, 삼성전자 5%, 10%씩 움직여? 이때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논쟁이고 악유가 있을 때 주가는 됩니다. 그래요? 네, 말씀하시죠. 저도 얘기.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여긴 뭐 저희가 뭐 자율토론이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 보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네네. 보고 싶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다. 지금 매 시간마다 하는데 뭐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우리도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넘어갈까요? 이거는 요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그러면 박윤희 대표를 제외하고 박윤희 대표 좀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이니까 만약에 확인을 하고 다 됐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현 시점에서 유리한 건 삼성전자일지 하이닉스일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이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언제까지 네. 갈까요? 이번 기간은? 연말로 하시죠. 연말까지 연말까지. 똑같이 연말까지로 가보겠습니다. 연말? 아 그래요? 연말까지 가보겠습니다. 연말까지? 1분기까지 갈게요. 1분기. 이건 좀 크게 1분기까지. 그럼 삼성이 파란색, 그렇죠. 삼성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고, X, 하이닉스는 빨간색, 빨간색. 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아까 말씀하신 아니요. 2030, 우리 4050인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럼 짧게만 요거 이야기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이야기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지 짧게 이야기 듣고 하이닉스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P4 라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P4 라인을 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가 줄어드는 그런 여건이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산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쪽도 삼성전자를 보고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적자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투자를 안 했어요. 반도체에 투자를 안 했다고요. 그래요. 근데 P4 라인을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하고 그 랜드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있으니까 그 가능한데 다른 쪽의 그 반도체 회사들은 지금 증설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증설해서 바로 반도체를 뽑아낼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색다른 치킨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 HBM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 8만 원대에 16만 틱스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여기서도 네. 얘기했었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었고 지금은 전체 캐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그래요.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 간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접근할 때에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탄력성이 삼전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이 말씀이신 아니죠. 거죠? 안정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크게 있다라는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미소문가요?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한다. 밤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흑팀의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팀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 저희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최대 현안이던 통상과 안보 협상이 마침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결과 요약본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양국 간 협의대로 작성됐다며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양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의 뜻을 모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선은 물론 미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조선 협력 범위가 크게 넓어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결과를 양국 신뢰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의 안보와 조선 원전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흑팀에서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은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이게 어쨌든 국방 조성 관련해서 합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양국 간 조선협력 해상 상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까지로 확대됐다는 소식. 이건 우리에게 큰 호재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조선에 대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여기에 방산, 거기에 원전까지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조방원 다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먼저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나요, 이 이슈?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전태진 대표의 이야기 듣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불확실성이 뭐였냐면 명문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팩트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왔던 부분들인데 오늘 장중에 또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다라는 발표와 함께 환율도 좀 안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보면 이제 조선 관련해서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들, 조선 기자재 쪽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또 제가 오다 보니까 속보로 나온 게 조선에서 발생된 수익은
전부 다 한국 기업으로 귀속된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추후에도 다시 한번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기사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선 쪽으로 오늘 수급이 들어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조선 쪽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부분들이고요. 무엇보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었잖아요. 지금 환율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대미 투자에 대해서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 그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그 외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지급 규모라든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요청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요청한다라고 해서 미국이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전 장치가 좀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자동차 부품 그리고 목재 관련해 가지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15%로 인상 아예 박았습니다. 박았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견조한 흐름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뭐 이게 지수를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막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되고 오늘 조선지 올라갔기 때문에 조선 쪽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2025년도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AI는 뭐 무조건이고 뭐 연초에는 로봇 그리고 우리 시장을 가장 뜨겁게 이끌었던 키워드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조방원입니다. 이 조방원에 대한 날개짓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때만큼의 어떤 기대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의 그런 영광은 못 누릴 것 같고요. 다만 조선은 원래 그 미국의 법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원래 그렇죠. 조선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에서 건조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제가 아까 기사를 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은 한국이 전문가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결국에 법적인 부분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 관련된 쪽으로는 아무래도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백팀에서는 이 이야기 조방원, 조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뭐 한중현 대표님? 너무 눈을 안 맞추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중현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시죠. 별 생각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관심도 그닥 크진 앞으로의 않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너무 좋겠죠. 끝인가요? 네. 올 SK로 가셔가지고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그냥 하이닉스다.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셔야 텐데.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아, 너무 좋게 봐요. 네, 똑같이 일단은 너무 좋게 봐요. 네, 조선은 네.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조선이요. 이 하이닉스나 이 기술주가 갈 때 이 조선주들이요 굉장히 힘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못 가면 솔직히 얘네들 왜 못 가는 거야? 계속 기승전 조방원 하다가 결에서 갑자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딱 튀어나오면서 그렇죠. 2025년 결에서 이거 IT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조선 섹터가요 완전히 지금 힘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2026년에요 또 한 번 파란이 날지도 몰라요. 다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갈 거라고 우리 다 깊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조선이 갑자기 굴기를 굴고 올라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힘을 더 모았다. 이런 면에서 보셔야 된다. 보셔야 저는 된다. 예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중현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말씀해 조방원 중에서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를 요것도 좀 따진다면 중요하죠. 네. 압도적인 1위는 원전. 원전. 네. 그건 AI 관련해서. 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아직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덜 올랐다. 그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가 조선. 조선은 모멘텀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3배에서 5배 다 올라왔잖아요. 모멘텀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뭐 뉴트럴 정도. 그리고 이제 저 끝에 있는 게 방산. 방산은 사실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이슈 때부터 그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래요. 많이 반영했습니다. 많이 근데- 반영했고 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의 주식의 본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나오는 네. 게 실적과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럼 조선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네. 실적이 또 그만큼 받쳐준다면 네. 지금 올라온 것 이상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실적이 어떤 거로 베이스로 찍힌 거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까지 수주로 찍힌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 수주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주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그 수주만큼까지는 다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도크 다 찼습니다.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접근하지 말자. 조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보세요. 갖고 가보시는데 신규 접근은 난 아닌 지금이라도 것 같다? 조선을 사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이닉스 사세요. 거의 이 정도 하이닉스 무세 같은데. 기승전 하이닉스네요. 우리 신학수 대표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네, 뭐 조선이나 뭐 아. 조방원 다 좋습니다. 저는 뭐 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고 조선이나 방산이 안 가면 5,000포인트 가겠어요? 같이 가야지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그런 여건인데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출이요. 그러니까 그 매출에 대한 그러니까 이익이요. 2배로 늘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환율 때문에. 아, 베이스가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환율.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여건의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선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에서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데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나라가 3나라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 그 잠수함이나 국방 관련되어 있는 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수주나 이쪽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크루즈선이에요. 크루즈선만 하나 들어오면 그거는 뭐 기대감이 아직 네네. 많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그래요. 사실 그 한정현 대표 얘기가 맞아요.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섹터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좋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려고 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올해 이 4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기까지 온 데는 IT만으로도 간 것도 아니고 조방원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콜라보가 있었어요.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가 5,000포인트 갈 거면 이 콜라보레이션 계속 진행돼야 된다.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특정 주도 섹터가 하나 있고 그 섹터가 내려가면 지수까지 무너뜨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 주도주가 있는데 또 다른 주도주가 나와서 그러니까 같이 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 이런 걸 저는 진짜 처음 구경해 보거든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이것도 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조선으로 한정해서 OX 한번 가볼까요? 조선 섹터 지금이라도 신규로 진입해 볼 만한 매력이 있다고 본다. 신규 진입입니다. 신규 진입 5. 아니다. 많이 올랐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의견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혼자만. 세 분은 다 X예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선 지금 신규 진입은 아니다. 네,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 신규는 삼성전자가 낫다니까. 그렇죠. 우리 전태진 대표도 맞습니다. 같은 의견이시고. 관심을 갖고 보는 건 좋은데 진입하기에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윤주 대표는 앞서 말씀을 이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100팀이 준비한 100팀의 이슈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팀의 이슈는 원달러 환율, 연이틀 1,475원 터치, 위험회피 심리 상승, 외환 당국 개입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475원 선을 찍으며 강한 상승 압력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급락으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 초반 환율이 다시 치솟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상 구두 개입으로 해석되면서 환율은 단숨에 1,45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환율 불안은 국내 증시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일부 회복됐던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다시 2조 3,500억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시장의 단기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국내 증시의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관련해서 각 팀 파트너들의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100팀에서 준비한 헤드라인은 원달러 환율
연이은 1,475원 터치, 위험 회피 심리 상승하자 외환당국 개입이라는 헤드라인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환율 급등의 배경,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후 약방문인지 정말 이 이유인지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 첫 번째,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그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 이탈의 우려, 세 번째가 엔화 약세, 그것이 바로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꼽혀지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중현 대표가 준비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럼 한중현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 MC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뭐, 환율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은 이유가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무엇이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이 모두가 정말 다 합쳐진 이유인지 뭐 여러 가지가 굳이 얘기하자면 그거일 텐데 음.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앞으로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있겠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환율 지금 당장 환율을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환율이 계속 계속 옆으로만 기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었는데 뉴스들이 나오면 그 뉴스 때문이겠지만 여러분들 환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환율은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그때부터 사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거의 반년 가까이 움직였거든요. 반년 가까이 쭉 움직였기 때문에 그럼 반년 동안 뭔가 좀 변화가 있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그죠. 환율 변동성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마 우리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내 아이가 유학 가 있고 하면 그럼 이제 환전하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수급, 이 수출주와 내수주의 좀 차별화를 저희가 좀 두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수혜 업종 및 방어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한번 좀 네,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일단은 전략적으로, 그거 두 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0번째로 일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환율이 일시적인 건지 네. 구조적인 건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게 크게 보면 제가 꼽아봤을 땐 크게 보면 세 꼭지입니다. 세 꼭지.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가 또 단군 이래 최대예요. 엄청나게 벌어들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만큼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네. 서학개미라고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탓을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외국 그 수출 기업들이 벌어 들어온 만큼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오긴 했습니다. 언론에. 그게 아주 클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꼭지이고요. 두 번째 꼭지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꼭지랑 비슷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역시나 해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를 그렇게 한국 비중은 좀 작고 오히려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세 번째, 한국이랑 미국 중에 지금 금리가 누가 더 높죠? 한국이랑 당연히 미국이 없죠. 미국이 더 높죠.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거기서 달러를 벌었잖아요. 이걸 한국에 안 갖고 와요. 왜? 갖고 오면 아니 한국에선 금리가 낮은데 그냥 미국의 파킹 통장에 두자. 이 세 개 때문에 환율이 계속 구조적으로 상승 중인데 제가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께 반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느냐.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서학개미들. 서학개미들한테 페널티를 물리거나 아니면 국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그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국민연금 보고 해외 투자하지 마. 혹은 그 수출 기업들한테 빨리 한국으로 돈 가져와.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결국 구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그러면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주가도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결국 환율의 하방 리스크와 주가의 상승 리스크가 싸웠을 때 주가의 상승 리스크가 더 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주가의 상승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느냐?
우린 그것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환율은 구조적인 거니까. 네. 상수니까. 변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변수를 봤을 때 주가가 지금 구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 저는 오를 수 있다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많이 올랐고 조정폭이 아직 크지도 않을 뿐더러 업황 회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주도 섹터는 IT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0번째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이제 내수주와 수출주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신학수 대표님께서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2배 정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환율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태클을 걸어보면 조선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은 한 2010년대 후반부터 아예 기업 내부적으로 구매팀에서 환해지 팀을 따로 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율이 변동을 해도 환해지를 다 옵션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이익단에서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내수주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좀 변동이 되는 게 201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었는데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 그래서 수출주냐 내수주냐 그걸로 나뉘는 거는 되게 좀 올드한 그런 좀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두 번째 네.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결국 이게 0번째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가는 거지만 환율의 상승이라는 하방 리스크와 모멘텀의 급등이라는 상방 중에 뭐가 충돌을 하는데 뭐가 어디에 더 손을 들어주겠느냐. 이거는 이제 미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후자, 즉 상방 모멘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면 숏 치시면 돼요. 풋옵션 사세요. 그렇죠. 제 의견 동의 안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뭐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첨언을 좀 하면 네, 첨언. 의견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네. 첨언이라면. 그 아까 네. 말씀하신 그 기업 파킹 통장에 예금하는 건 아까 한미금리 스프레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그 자금이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온 자금보다 3배가 더 많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정확히 액수는 좀 생각 안 나는데 그래요. 그 정도가 됐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들은 무조건 좋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수입을 해오는 부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환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환율은 주가와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시장인 거죠. 비이성적인 시장이 된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환율도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명분을 이제 구조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 투심이라고 보고 있고 투심이 상방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상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을 시장이 이겨낼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인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그렇기 정의. 때문에 나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네 맞아요. 맞죠. 정확하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표님, 네. 그 환율 관련되어 있어서는요. 구조적인 것보다 정부 정책적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 서학개미의 그 자금 나간 거는 미리 나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못 들어와요. 환율 이 상태에서 못 들어와요. 거기도 손해나고 여기도 손해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네. 정부 정책적 부분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관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관세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환율 약세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수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상쇄 효과를 만들겠다. 관세에 대한 상쇄 효과를 만들겠다라는 그 측면이었었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더 급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갔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고 영향을 준 부분이 그 위안화를 그 환율이 좀 우리나라 원화가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좀 올라온 거고요. 결국은 환율 부분에서는 구조적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그러니까 그 경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1,400원대, 1,450원, 그러니까 1,400원대에는
일상적으로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구조에 의해서 수출 구조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짧게 그러니까 좀 방금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만 좀 다른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화가 따라가고 있는 통화가 엔화지 위안화는 아니에요. 위안화 지금 굉장히 방어 잘하고 있어요. 7.1 위안으로 지금 위안화는 거의 흔들림이 없는 지금 이 달러에 대해서. 근데 엔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는 지금 굉장히 사실 우리 이번에 원화의 이 하락은 이 원화의 약세는 엔화가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엔달러가 상당히 같이 움직이고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요. 사실 아까도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그냥 공개 방송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오늘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네 분 온라인 무료 방송 다들 하고 계시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지는 흑팩팀의 종목들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통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학수 대표의 종목부터 볼 텐데 신학수 대표님, 네. 흑팀에서 선택한 흑팀의 원픽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선택 기준부터 만나볼까요? 일단은 뭐 성장 섹터에 해당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에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우량주 쪽, 이쪽으로 좀 선택을 그래요. 했습니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네네. 흑팀 종목에서 원픽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언급이 된 지가 이게 얼마 만인가 그쵸. 싶을 정도로 최근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을 올라오고 봤습니다. 네. 있죠,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가격은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닐리 얘기가 나오네요. 셀트리온이 미국 공장 일리아릴리 생산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게 마무리가 됐고 아마 글로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통망을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셀트리온이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향후에 연속성이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흑팀의 원픽 종목 네. 셀트리온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윤지 대표는 100팀의 원픽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선정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지금 선정 기준은 시장에서 가장 ABL이 쏘아 올린 공이다. 그리고 신학수 대표님이 셀트리온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닐 거거든요. 저도 역시 그래서 펩트론이라는 제약바이오 종목, 이 종목이요. 펩트론. 네. 뭐 여러분들 GLP 계열의 정말 뭐 혁신적인 회사라고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진짜 제약바이오는요 그동안에 못 올랐던 어떤 울분을 지금 다 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당분간은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도 제가 봤을 땐 초반에는 다 제약바이오가 한번 선전이 나올 것 같다. 근데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돌파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윤희 대표 100팀의 원픽 종목 펩트론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전태진 대표는 네. 흑팀에 계시지만 100팀 상대팀의 원픽 종목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어떤 선정 기준을 갖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강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했고.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G2G 바이오입니다. G2G 바이오. 요즘 저도 제약 바이오를 갖고 와서 다들 제약 바이오긴 한데 신규 상장 종목들 굉장히 뜨거. 물론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으나 그렇죠. 명확한. G2G 바이오는 이제 무중 이슈로 올랐었고요. 네. 실은 이제 오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오늘 풀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 기업은 그 지속성 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다. 다만 이 종목이 지금 투자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 우리 100팀의 원픽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한중현 대표는 100팀이지만 이제 흑팀의 원픽 종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선별 기준이 있을까요? 선정 기준? 호실적, 호실적, 네. 실적.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실적만 좋았으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네.
어제 오늘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각각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나온 리포트였죠. 근데 오늘 오전 8시 20분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오늘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의료 AI 쪽에 지금 기존의 루닛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로 대장이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까지 본인 팀과 상대 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대구 팀별 수익이 아니라 오늘은 최종 승자팀을 발표하는 날이죠. 최종 승자팀과 개별 수익률 또 탑5도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요. 지금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예선 결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결과 발표 전에 잊지 말고 이벤트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힌트로 예선전 누적 랭킹 탑5를 공개해 볼까 합니다. 네, 어떤 팀의 선수들이 많이 랭킹됐는지 또 수익률은 어떤지에 따라 팀 우승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로 보시면요. 지금 저희 흑팀 선수들이 많이 랭킹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캡틴 채, 슈팅 중 탑 히어로 선수들 수익률 끌어내줬습니다. 하지만 상위권에는 100팀의 4종목은 수익 선수가 자리했고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등 자리에 물음표 보이시죠? 저 물음표에 어떤 팀의 선수가 랭킹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수인지 또 어떤 팀이 이겼는지 공개는 기훈 MC님이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구 흑백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순위 살펴봤고요.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흑백팀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지, 어떤 팀이 싹 올라갈지, 본선으로 올라갈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우승팀을 공개합니다. 예선의 최종 우승팀 지금 흑팀과 백팀의 선수들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15분 15대 15로 흑백팀이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우리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흑팀과 백팀 중 최종 우승팀,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으로 올라갈 우승팀은 어떤 팀인지 공개합니다. 백팀 축하드립니다. 네, 이름을 좀 언급을 드려야죠. 백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은 볼 수 없나요? 벌써 지나갔나요? 네, 이영빈, 김정기, 김민재, 나연우, 홍희진, 정재훈, 한중현, 박우신, 김용덕, 양태원, 민경무, 박윤진, 김대복, 김동엽, 정혜영, 감독, 권태민까지 이렇게 해서 100팀이 축하드립니다. 네, 본선에 15분이 올라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짧게 소감. 뭐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해서 어떤 분이? 네, 우리 막내. 그래요, 막내. 그래요, 한중현 대표님. 짧은 소감. 막내니까 그냥 네, 철판 깔고 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네요. 질자신. 알겠습니다. 참. 제가 한마디만 그래 해주셔야 됩니다. 흑팀으로. 이게 아니라 지금 예선이 끝났잖아요. 네. 이제 본선이 되면 본선이 더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선은 팀별이니까 팀 내에서 돈독하게 재밌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본선은 이제 팀이 아닙니다. 저 안에서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떤 재미난 일이 나올지 아, 구경 잘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5분의 100팀이 올라가서 이제 개인전으로 올라가는데 15분으로 저희 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흑팀의 상위 5분, 오. 5분을 네. 저희가 본선으로 올렸습니다. 과연 흑팀에서 5분 어떤 분이 올라오실지 보여주시죠. 자, 여기서 흑팀 중에서 5분이 올라올 텐데 5분을 공개합니다. 최인석, 강재현, 안인기, 박한샘, 김우식 이렇게 5분이 최종 본선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5분과 함께 20분, 앞서 말씀드린 5분은 순위와 상관없이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총 20분이 20명이 펼쳐지는 본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흑백팀 저희가 3주간의 대결했는데요. 최종 대망의 1위, 양 팀을 합쳐서 최종의 1위는 누가 했는지 예선전 1위입니다. 예선의 1위 공개합니다.
예선의 1위는요. 서울 666이라는 필명을 갖고 계신 분이 예선의 1위를 하셨는데요. 15.76%의 계좌 수익률로 1위를 하셨습니다. 몸풀기죠, 예선은. 자, 과연 서울 666은 어떤 분인지 공개합니다. 서울 666은 우리 정혜영 대표님입니다. 최고령자 우리 정혜영 대표님께서 서울 666이라는 서울은 알겠는데 666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게 좀 궁금하겠는데. 번지수 아닐까요? 666번지기. 아니 뭘 아예요. 몰라요. 네, 그냥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본인 좋아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혜영 대표가 예선에 1위로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망의 1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치열한 본선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탑픽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신학수 대표의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 선별 기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신학수 대표의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신학수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마음 AI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그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 AI 솔루션 시장, 그러니까 AI에 관련되어 있어서 독자적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는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수혜. 그리고 최근에 그 피지컬 AI 요 기술 협력을 했는데 하나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에 대한 기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유리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 부분이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9,000원을 목표가로 두고 21,000원 손절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시해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마음 AI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박윤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매수하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 네. 과연 박윤진 대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윤진 대표의 탑픽 종목은 유한양행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 동시매 순매수세가 굉장히 유입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바닥급등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든 바닥급등 AI라는 그 검색기에 유한양행이 떴는데요. 자, 유한양행 어떤 회사인지 다들 이제 유한양행만 아실 건데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렉라자라는 이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를 가장 이제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는 회사인데 얀센과 공동 개발 중이면서 이제 이 병용요법이 곧 있으면 상용화가 되면 블록버스터급 이제 신약사가 이제 될 거라는 어떤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ABL 바이오가 쏘아오는 공 다음번에는 뭐 다 차기 아니면 차차기라도 유한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매수가 12만 5천 원, 목표가는 좀 짧게 14만 5천 원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윤희 대표는 유한양행을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실적 개선과 실적 성장성. 실적 개선과 실적 성장, 실적에 포커스를 두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전태진 대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전태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이제 상장 전에 신약 허가에 성공한 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그 매출을 보게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큐 보종을 통해서 이제 매출액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순손익하고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는 이익 구조가 거의 이제 무차입 구조로 돼 있는 부분들이고 차입 부담이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순손익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시장 후속 진출을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만큼 이 실적이 계속해서 좀 불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주가도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조정 이후 다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태진
대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한중현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채팅창에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장입니다. 네, 대장. 그렇죠. 예상하시는 대로 갈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목표가는 바꾸시려나 뭐 이런 글이 있는데 목표가를 왜 바꿉니까? 한중현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참 사람이 한결같아요. SK 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그만큼 알기로는 진심이죠. 네,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그만큼 의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진심. 네, 그리고 예선전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고 좋습니다. 이제 연말에 다 같이 이렇게 열어보시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자막 좋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자막 좋네요. 저렇게 감사합니다. 부탁하셨죠? 제작진한테. SK 하이닉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예선이 끝났고요. 100팀이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필명이죠. 두 분은 올라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 박윤희 대표님 네. 필명이 뭐예요? 제가 알아요. 일단 필명 중에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부드럽다 하는 필명이 하나 있었어요. 천사가 나오는. 근데 거기 잘렸어요. 이게 사자가 안 나오고 이게 네. 보니까 딱 세 글자만 앞에 나오더라고요. 몰랐는데. 저희는 다 네 글자 공개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돌파 천사였습니다. 돌파 천사가 네. 우리 박윤희 대표였죠. 네. 저희 굉장히 좋은 스코어들 계속 나왔었던 것 네. 같고 한중현 대표는 한 중반쯤 되니까 채팅창에 필명이 누군지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미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그게 지난주부터 그게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으나 저도 모르겠으나 필명이 어떻게 되시죠? 911입니다. 미국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뭘 좋아하시길래 911일까요? 사실 그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저도 그렇게 좀 어설프게 이번에 좀 했거든요. 그래도 10등 안에 들었더라고요. 막판에.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직업 만족도 최고였습니다.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는데도 하이닉스로 그냥. 하이닉스랑 레버리지만 ETF만 갖고 있었는데도 제가 상위권이더라고요. 사실은 수익률 대회를 할 때마다 저희 좀 시장이 참 저희는 그래요. 수익률 대회 할 때마다 시장이 참 무슨 다양한 이야기가 네. 펼쳐지는데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항상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늘 항상 또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네 분이 다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먼저 신학수 대표님 네.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바로 입장을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일 핵심은 주도주겠죠. 그래서 주도주, 포착, 타이밍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도주, 포착, 타이밍 에 대해서 포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주시고 주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윤희 대표님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도대체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네. 오늘은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이제 12월까지의 전략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거짓말을 밝혀내면 시장의 대응이 편해지는 건가요? 시장의 대응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래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태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유럽 증시 안 좋고요. 미선물 지수 안 좋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거든요. 강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다 들어오세요. 그래요. 강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중현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죠. 오늘 어떤 오늘 이야기 해주실까요? 종교 활동할게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제발. 믿음이 강하시거나 혹은 믿음이 강해지고 싶으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 제발 오지 마세요.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한중현 대표 좋아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너무 아쉽습니다. 무엇이 아쉽냐? 동시간에 같이 하신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좀 시간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 네 분의 무료 방송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팀전으로 펼쳐진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준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고요. 그리고 예선의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고요. 네 분 예선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본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흑팀 전타진 파트너 온코닉 테라퓨틱스 목표가 17,5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수 파트너 마음 AI 가져왔고요. 목표가 29,000원입니다. 백팀 박윤진 파트너는 유한양행을 가져오셨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입니다. 이어서 백팀 한중현 파트너 SK하이닉스입니다. 목표가는 8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네, 3주간 팀전으로 달려왔던 예선전 흑팀과 백팀 중 백팀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네, 열심히 싸워낸 저희 백팀 전사들의 본선 출사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대복 파트너 적게 터지고 많이 먹겠다는 강한 각오 보여줍니다. 다음은 김동엽 파트너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로 본선에 도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민재 파트너 안정적 고수익이라는 6글자로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용덕 파트너 뚝심 있는 투자 철학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정기 파트너 일단 벌고 보자 간단하지만 강력한 출사표입니다. 이어서 나현우 파트너는 타점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투자 원칙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경무 파트너 모든 매매를 병행할 수 있다. 각오 전합니다. 이어서 박우신 파트너 수익 내자. 단순하지만 어려운 목표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윤진 파트너 출사표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양태원 파트너 단기 승부 특급 자신감 드러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형빈 파트너 교과서 같은 투자 원칙 강조합니다. 이어서 정재훈 파트너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줬고요. 네, 다음으로 정혜영 파트너 독특한 출사표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중현 파트너 재미만을 추구하겠다는 네. 재치 있는 출사표고요. 네, 다음으로 홍희진 파트너 잃지 말아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본선행 티켓을 얻어낸 흑팀의 럭키파이브 선수들의 출사표입니다. 네, 강재현 파트너 명확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김우식 파트너 텐베거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마라. 강력한 신념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박한샘 파트너 볼까요? 네. 안인기 파트너 보겠습니다. 1등 하겠습니다. 정면 승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박한샘 파트너 차트의 혈맥의 정금일침, 차트 중심의 정밀 투자 강조하고요. 자, 다음으로 최인석 파트너 보시죠.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고 수급에 따라 움직인다는 기본 원칙을 다지는 출사표였습니다. 네, 모든 출사표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이번 이벤트 당첨자는 누군가요? 네, 제가 네.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당첨자는 바로 마파 두비두밤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본선전 많은 기대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